일단 행렬의 정의를 볼 텐데 행렬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해요. 행렬은 사실 뭐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뭐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아예 안 배우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행렬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행렬에 대한 구조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행렬의 구조, 그리고 1 차식, 그리고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한 관계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행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행렬을 우리가 근데 이 전산수학에서 왜 배우게 되는 걸까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일단 읽어보면 행렬은 수의 사각형의 배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제 1번 아래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뭐 1, 0, 1, 1, 2, 3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마치 사각형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모양으로 따지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배열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데, 지금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갖는 행렬을 m by n 행렬이라 부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행렬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9개의 문자를 배열로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것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가로로 세는 것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로 부르는 것을 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에서는 행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세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열은 어떻게 세는가? 이렇게 세로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즉 세 개의 열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행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이 먼저기 때문에 행렬의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 즉 행렬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행렬의 행이 몇 개인지, 그래서 m개의 행이 있다라고 하면 m을 먼저 써 주고, 열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n을 써 주고, 중간에 곱하기 기호를 써서 m by n 행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행렬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즉 m이라고 하는 행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행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이즈가,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열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이 많아지면 당연히 행렬의 크기가 이렇게 방대해지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행과 열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 또는 m by n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행렬의 복수를 행렬들, 매트리시스라고 한다. 그건 그냥 뭐 복수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행렬을 다룰 때 이렇게 단어를 붙이겠죠. 그리고 같은 수의 행과 열을 갖는 행렬을 정방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3 곱하기 3 행렬 같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배열을 했을 때 지금 모양 자체가 사각형으로 분류를 하면 어떤 모양에 가깝나요? 그쵸. 지금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과 같은 배열이라고 해서 정사각 행렬 또는 정방 행렬 또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을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같을 수도 있지만 행이 더 큰 경우도 있을 거고 열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지금 예제 1번과 같이. 자, 예제 1번은 행과 열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건가요? 지금 예제 1번은 행의 개수가 가로로 세웠을 때 3 줄이죠. 그리고 세로로 세면 2 줄이죠. 그래서 행의 개수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행렬이라고 함은 이렇게 숫자를 담거나 아니면 문자를 이렇게 사각형 배열로 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을 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행렬이 같은 수의 행을 갖고 같은 수의 열을 가질 때 각 위치에 해당 원소가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학에서는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는 1 장에서 동치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동치라고 하는 건 뭐였죠? 두 개의 명제가 동치다라고 하면 A와 B는 동치예요라고 했을 때 A와 B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뜻하는 바가 같다는 거죠. 진리값이 같다는 거죠. 논리값이 같고.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행렬의 상등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이즈가 같아야지 같은 거고, 그리고 구성 성분들, 행과 열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의 값이 같을 때에만 두 행렬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 2, 3, 4라고 하는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있고, 그리고 1A, B, 4라고 하는 2 by 2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행렬은 크기가 똑같죠. 2 곱하기 2 사이즈고, 그리고 두 개가 만약에 같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자, 여기 있는 1, 자, 여기 1.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하고 그럼 뭐가 같아야 되죠? A가 같아 하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3하고 이 B가 같아 하니까 B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4는 똑같이 4니까 이렇게 매칭을 해 주면 결국 두 행렬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사이즈가 일단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각 성분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 한다.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하면 행렬은 같다, 동치다,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렬이 어떤 구조인지는 설명을 했고 예제 1 번의 행렬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열에서 자, 행은 이렇게 가로로 몇 줄이 있는가를 세는 거죠. 그래서 세 줄이죠. 그래서 3, 3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은 이렇게 세로로 몇 줄이 있는가니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 곱하기 2 행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크기를 결정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행은 3 개고 열은 2 개인 3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자, 크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정의를 보시면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렬의 구조를 쓴 다음에 그 옆에 큰 대문자 알파벳을 써 줘요. 그러면 행렬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죠. A도 좋고 B도 좋고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뭔가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읽어 보면 아래에 A의 i 번째 행은 1 곱하기 n 행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행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생소한 표현 방법일 텐데 지금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A라고 하는 문자의 아래 첨자 11이 들어간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 첨자의 의미는 첫 번째 것이 행의 위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열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소가 A의 1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A의 1, 2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성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성분 해서 이렇게 줄을 그었을 때 교차하는 값이 바로 이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A의 1, 2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A의 3, 4다라고 하는 성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3행과 4열과 마주치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행으로는 세 번째를 찾고 열로는 네 번째를 찾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거기에 교차하는 이 위치에다가 A의 3, 4를 쓴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 설명에서
A의 i번째 행은 1 곱하기 n 행렬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A의 i번째 행. 자, i번째 행으로 가면 i번째 행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보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해서 행이 어디까지 가냐면 n번째 행인 거 보이죠? 첨자에 m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행이 몇 개 있다? M개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열은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의 개수는 하나, 둘 해서 어디를 세면 돼요? 뒤에 있는 첨자를 보면 되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해서 n번째 열까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첨자가 뒤에 있는 것이 다 n인 거예요. 왜냐? n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열은 n개가 있다. 그럼 이 행렬의 사이즈는 뭐라고 얘기한다? m 곱하기 n 사이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A의 i번째 행은 어디에 있는가? i번째라고 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 행과 n번째 행 사이에 있는 어딘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라고 하면 이 성분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A의 i의 무엇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첨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죠?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니까 i1이라는 첨자를 쓰겠죠.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A에 역시 i번째 행이 있기 때문에 i라고 쓰고 두 번째 열의 성분에 있는 거니까 2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성분은 뭐가 되냐면 A의 i의 뭐가 될까요? 마지막 열은 n이라고 했으니까 i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이만큼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다시 보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만 떼어서 생각했더니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떼어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행렬이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행렬이죠? 모양으로 봤을 때 행이 하나 있고 열은 몇 개? 세 보면 열의 개수 하나, 둘, 셋, 점점점 n. 그러니까 n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행렬에서 내가 특정한 한 행을 가지고 오면 그 행도 역시 하나의 행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행렬의 지금 1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것도 파악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제2번째 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구조를 볼게요. A의 제2번째 열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자, 열은 어디를 보면 된다? 열은 그쵸. 두 번째 성분을 보면 되겠죠. 지금 이 성분을 보면 이렇게 '아 첫 번째 열에 있는 거구나. 자 얘는 보면 얘는 두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제2 번째 있다는 것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뭘 쓰면 돼요? 자 여기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성분은 1 이라고 써야 되겠죠. 1 행 제2열의 성분인 거고 그다음은 A의 2의 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행에 있는 제2번째 열의 성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2번째 열에 있는 성분들만 쭉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쵸. A의 1J, A의 2J, A의 3J 점점점 마지막 성분 뭐? A의 행 성분 뭐예요? 마지막 행이 지금 n번째 행이니까 m 그리고 행 열은 J.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 이 열에서의 성분의 개수는 몇 개예요? 행이 m개니까 성분도 이렇게 세 보면 m개죠. 그래서 m개의 이러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행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제2번째 열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개수가 몇 개? 자, J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1 부터 m까지 세어 주면 총 m개라는 거 파악되죠. 그래서 m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고 사이즈로 따지면 행이 몇 개? m개고 열은 1 개니까 m 곱하기 1 행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행렬이 3 곱하기 3, 3 곱하기 4, 2 곱하기 4 이렇게 사이즈가 각각 다를 텐데 그것들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A의 성분 1, 1 뭐 A의 1, 2 그리고 A의 1n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랫줄 읽어 봅시다. A의 ij 번째 원소는 원소 A의 ij다라고 되어 있죠. 원소라고도 하고 성분이라고도 해요. 즉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i 번째, j 번째 이렇게 맞춰서 첨자로 쓰는 거예요. A라는 문자의 아래 첨자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값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 A를 이렇게 묶어서 A의 ij 형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매트릭스 A는 결국에는 이런 성분들을 다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긴 오타인 것 같죠? 여기 A라고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뭐다? A라고 하는 행렬이 ij 번째 원소가 이것과 같은 행렬임을 표시한다. 그래서 행렬의 표현 방법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행렬. 자, 지금 표현하기를 small a의 ij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분들의 형태가 A의 ij인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B라고 하는 행렬 역시 성분이 B인데 그때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 첨자 ij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두 개가 모두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로 표시되는 A와 B의 합은 ij 번째 원소로서 A의 ij 플러스 B의 ij를 갖는 m by n 행렬이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행렬을 덧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뭐 합이라고 하는 그 정의 그리고 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리 규칙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행렬에 대해서 이런 합과 차와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연산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행렬이라고 하는 구조는 왜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는 예제 2 번에서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죠. 그냥 '숫자가 배열되어 있구나.' 이 정도인데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 또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숫자로 대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행렬 구조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행렬 구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즉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는 1을 넣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는 0을 넣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컴퓨터가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를 우리가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산을 잘 넣어 주면 수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3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3 행렬 더하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죠. 그냥 덧셈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열만 잘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행렬의 사이즈가 3 곱하기 3이 아니라 100 곱하기 100, 1000 곱하기 1000 이렇게 사이즈가 방대해졌다. 100만 바이 100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그거 언제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컴퓨터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넣어 주면 행렬 계산을 아무리 뭐 큰 양이라고 할지라도 계산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에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쓰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행렬에서 이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연산이 되는가, 곱셈이 정의가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만 나중에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가, 해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진 후에 우리가 연산을 해야지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해가 없는 것 자체를 막
그 계산을 하고자 하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구조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행렬로 변환을 해서 그 행렬을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왜 쓰는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예제 2 번에서 보면 자, 두 행렬을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성분과 성분을 더해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덧셈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성분끼리 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두 성분을 더해서 역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성분,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성분은 어떻게 한다? 더해서 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행렬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행렬을 B라고 했을 때 표현 방법이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 1이 된다는 거고 얘는 뭐예요? B의 1, 1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도 뭐가 된다? A의 1, 3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B의 1, 3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성분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그 위치에 지금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각 일단 대입을 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1하고 더해 주면 3이 들어가고 같은 위치에 넣어 주죠. 2하고 마이너스 3을 넣어 주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3과 0을 넣어 주면 마이너스 3.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2가 되고 4하고 1을 더하니까 5가 되고 0하고 2를 넣으면 2가 되고 이렇게. 행렬의 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정의를 읽어보면 A를 m 곱하기 k 행렬이고 B는 k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자. A 곱하기 B로 표시되는 A와 B의 곱은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로부터의 해당 원소의 곱의 합이 i j번째 원소로서 C의 ij를 갖는 m by n 행렬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길게 써져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하려고 해요. 곱하기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럼 행렬은 어떻게 곱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고 A가 m 곱하기 k 행렬이다. 즉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행렬이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행이 3개니까 우리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 열이 2개이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1, 2 이렇게 2개가 있을 거고 행은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그래서 행은 앞에 있는 첨자니까 1, 2, 3, 1, 2, 3 보이고 그다음에 열은 뒤에 있는 첨자니까 1, 2, 1, 2, 1, 2 즉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행렬은 K 곱하기 N 행렬이니까 K는 똑같이 2라고 써주고 N은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4가 돼도 좋고 5가 돼도 좋고 100이 돼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해서 B라고 하는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라 해보자. 그러면 자, B의 1, B의 2, 1 이런 성분으로 채워져 있겠죠. 행이 2개고 열이 하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곱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일단 가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A의 열의 성분하고 B의 행 성분은 개수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야 한다? 첫 번째 있는 행렬의 열 성분의 개수하고 두 번째 행렬의 행 성분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곱을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곱을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행렬은 이렇게 곱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냐면 여기 지금 A 곱하기 B를 어떻게 정의했다? A 곱하기 B의 성분을 C의 IJ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즉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결과물을 C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형태냐면 C의 11, C의 1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성분들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진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래서 아래 시계 보시면 자, C의 IJ를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의 B를 10씩 곱해서 더했죠. 그런데 인덱스가 아래 보니까 I의 1에 1의 J에 I의 2에 2의 J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 보면 자, 여기 A하고 B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 2, 3, 4, 5, 6 이라고 하고 B는 2, 4라고 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곱셈을 하면 일단 사이즈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A 매트릭스는 자, 3 곱하기 2 행렬, B 매트릭스는 2 곱하기 1 행렬. 이렇게 수치가 맞을 때에만 곱셈이 된다라는 거랑 곱셈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자, 첫 번째 A에 있는 성분, 즉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있어서 쪼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IJ라고 하면 자, C의 1, 2를 한번 찾고 싶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곱셈을 했을 때 자, C의 1, 1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행렬의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쭉 넣어 보면 A의 I가 1 이니까 1, 1이 되고 J도 1인 상황이니까 B의 1,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 그다음에 더하기 A에 I 대신에 1 넣고 J 대신에 1 넣고 이렇게 해서 더한다. 자,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A의 1, 1 하고 B의 1, 2를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더하기 뭘 한다? A의 1, 2라고 하면 뭐예요? 행에서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성분이죠. 즉 여기서는 4하고 뭘 곱해라? B의 2, 1이니까 B의 2, 1이면은 이 위치잖아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성분. 이렇게 곱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고 4와 4를 곱하면 16이죠. 그러면 더해 보세요. 2하고 16을 더하면 18이죠. 그거를 C의 1, 1 위치에 넣으라는 거예요. 1행 1열에. C라고 하는 건 어쨌든 A와 B를 곱했을 때 행렬의 구조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죠. 그래서 18을 1행 1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그다음은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은 C의 예를 들어서 3의 1을 찾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의 3행 1열의 성분을 알고 싶다. 즉 여기는 아직 안 찾았고 이 위치겠죠.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이 열의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값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식에다 넣어 보면 자, I는 3이고 J는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넣어 주면 A의 3, 1, B의 1, 1 더하기 A의 3, 2, B의 2,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 이렇게 뭔가 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A의 3, 1은 어딨냐면 3행 1열에 있는 것이니까 3이죠. 얘하고 B의 1, 1이면 얘겠죠.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A의 3, 2면은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성분이니까 6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B의 2, 1은 얘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서로 더해 준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요 3행 1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하고 2를 곱하면 6이고 6하고 4를 곱하면 24니까 6 더하기 24가 돼서 3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연산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곱해요. 그다음은 얘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셈을 우리가 수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써 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성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행에 있는 성분하고 뒤에 있는 거는 열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서로서로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거 행, 앞에 있는 숫자랑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것끼리 곱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끼리 곱해요. 그다음에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넣어 주느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곱셈을 했을 때 우리 아까 사이즈를 맞춰 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행과 열을 갖는 3 곱하기 1 행열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곱셈을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같고 나머지를 따왔을 때 행열에 해당이 되면서 3 곱하기 1 행열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들어가는 행열이 결국 A 곱하기 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곱셈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곱한 것을 각각 넣어 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곱셈의 연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이렇게 해서 곱한 결과를 어디에다 넣었다? 여기에다 넣었었죠. 얘가 뭐야? C의 1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행렬에 첫 번째 열이니까 일단 첨자로 따져 볼게요. 1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열. 그다음에 두 번째 행렬은 그냥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열이에요. 그래서 첨자만 가져오면 1이 되니까 그것을 C의 1이라고 보고 그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은 두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열. 그러면은 순서대로 했을 때 2, 1이라고 쓰면 되죠. 순서대로 따올게요. 행은 두 번째 행, 열은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만 따지고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열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행이니까 2라는 숫자. 두 번째 행렬에서는 열이니까 첫 번째 열이니까 1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C의 2, 1이라는 성분에 그 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C의 2, 1이라고 하면은 이 행 1열에 위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인 거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라. 각각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곱셈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라고 하면 3, 1이 되니까 C의 3, 1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곱한 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곱셈의 정의예요. 그걸 어렵게 이렇게 써놓은 거고 C의 I, J라 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곱셈을 했을 때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3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부터 결정해 볼게요. A는 행이 몇 개? 4줄이 있으니까 4행. 그다음에 열로는 3개. 그래서 4 곱하기 3행열이죠. 그다음에 B라는 행열은 어때요? 행이 하나, 둘, 셋. 3개 보이고 열은 2개. 그러니까 3 곱하기 2행열. 자, 그럼 A 곱하기 B가 정의되는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A 곱하기 B를 했을 때 A의 사이즈가 4 곱하기 3이고 B의 사이즈는 3 곱하기 2인데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곱셈은 정의된다. 자, 이유를 쓰자면 A의 열 성분, 열의 개수 하고 B의 무슨 개수? 3이라는 건 행의 개수니까 B의 행의 개수. 이게 같기 때문에 정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곱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곱셈 해볼게요. 자, A를 먼저 가지고 오면 1, 0, 4, 2, 1, 1, 3, 1, 0, 그 다음에 0, 2인가요? 자, 이렇게 하고 B라는 매트릭스 2, 4, 1, 1, 3, 0. 자, 그럼 일단 사이즈부터 결정합시다. 이렇게 곱했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2행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행
2열.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원소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행렬 A에서는 행만 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열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줄을 그었을 때 이 행과 열을 따져보면 앞에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열이니까 인덱스로 보면 1, 1이죠. 그래서 C의 1, 1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위치죠. 여기다가 각각 곱해서 더한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2 하면 2, 0 곱하기 1 하면 0, 4 곱하기 3 하면 12, 더하면 14.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인덱스만 가지고 왔을 때 어때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1, 2라고 쓸 수 있죠. 행열 순서로. 그럼 이것을 C의 1, 2라고 해서 결과물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C의 1, 2는 위치가 어디다? 행, 열이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즉, 이 위치에다가 계산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은 것들의 합을. 그래서 1 곱하기 4, 0 곱하기 1, 4 곱하기 0 하면 0이죠. 다 더하면 4죠. 그것을 두 번째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에 대한 계산은 끝났으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모든 계산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A 행렬의 두 번째 행의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대한 계산이 남아있죠. 그래서 각각 취해보면 자, 첫 번째 A의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니까 2, 1이죠. 그러니까 C의 2, 1 위치를 찾아서 즉 여기에다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위치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준다. 어떻게? 2 곱하기 2 하면 4, 1 곱하기 1 하면 1, 1 곱하기 3을 하면 3. 더해주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8을 넣어주면 자, 이제 곱셈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뭘 넣어준다?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인덱스는 2, 2가 되면서 C의 2, 2. 위치로 따지면 여기죠. 자, 여기다가 숫자 넣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4 해서 8. 자, 2 곱하기 4 하면 8.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하면 1. 1 곱하기 0을 하면 0. 다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과 열, 위치를 먼저 따지고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서로 곱한 값을 더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기 아래에다가 성분 한번 채워보세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자, 정답 다 같이 확인하시고요. 한번 볼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예제 4번은 A와 B, 자, 두 개가 있는데 A와 B는 둘 다 2 곱하기 2행열이에요. 맞죠? 이걸 뭐라고 한다? 행과 열이 같은 것을 정방행열,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한다.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교환 법칙이 뭐였나요? 연산을 할 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즉, 지금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란 뜻은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를 했을 때 비교해보면 이것이 같은가? 같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다르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A 곱하기 B 하고요. B 곱하기 A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 연산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간단한 숙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정답 확인하고
모든 그 중간고사 전에 그 진도 상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요일 날 이제 문제풀이 총 문제풀이 올라갈 거니까 고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